나도 이거 300% 넘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막 이제 새 곳이 없고 다 비싸져도 반대하세요? 뭐가? 300% 비싼 아파트. 그거는 본 영상을 보십시오. 요즘 11호 대책을 전후로 해서 사실 8에서 9억 원, 뭐 사실 10억 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10억 원대 이런 서울에 있는 그런 아파트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뭐 일단 노도관 금강구 빼고 아예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예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 네. 그걸 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너무 공격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젊은 이제 청년분들이 그걸 물어보지 않으셨고 왜 안 물어보지? 돈이 많으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끌 8, 9억에서 와 사실은 8, 9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네.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아파트들이 네. 그래도 도심에서 지하철에서 교통 좋고 회사에서 가까운 곳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막 용적률 300% 아하. 후반 전후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오늘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이제 좀 사례도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또 그런 것도 많이 받으시니까 300%. 네. 와, 저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좀 따져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따져봐요. 맞아요. 네. 아파트를 투자할 때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과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제 기준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4가지 기준에서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장 가치라고 해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가 이 아파트가. 그래서 뭐 2017년에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랐던 거 좌표 찍어서 비교해 보면 몇 배가 올랐나.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배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겠다. 남들 올라갈 때 따라는 가줘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강남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곳들이 있고 좀 안 오르다가 뒤에 오르는 곳들도 있고 여러 가지 편차는 있으나 5년 동안의 상승을 보자. 따라가 보자. 따라갈 수 있는 아파트는 적어도 해야겠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가 살기 좋아야 되니까 뭐 역세권 주변에 브랜드 아파트에 편의시설도 좋고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 교육 환경도 보고 공원도 보고 뭐 입주 연도도 보고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따져보자. 물론 많이 충족할수록 가격이 비싸긴 하겠죠. 대신 전세도 잘 맞춰지겠죠. 세 번째가 미래 가치, 뭐 개발 호재가 어디 있나. 그렇죠. 개발 호재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으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아무리 지금 뭐 역세권에 살기 좋은데 미래 가치가 없어.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앞서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강남이 치고 올라가면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 정도인데 네 번째가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오래된 아파트는 뭘 해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인데 서울이 굉장히 재밌는 도시가 지방에 가보면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5억이면 구축 아파트는 1억짜리 1억이죠. 맞아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 그렇죠. 왜? 콘크리트 가치는 감가상각이 되는데 시간이 30년, 40년 지나면 1억 가는 게 맞지. 땅의 가치가 아니고 건물의 가치만 보는. 그렇죠. 근데 지방에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니 땅이 널린 게 논밭이고 그렇죠. 땅이 맞아요. 많은데 굳이 힘들게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재개발을 왜 하냐고. 그냥 신규 택지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그게 훨씬 더 저렴한데. 근데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마곡지구가 마지막 논밭이었는데 거기 밀어버리고 이제 신도시 개발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은 구축 아파트도 비싸. 왜? 재건축 재개발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게 신축 아파트가 될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얼죽신인데 다 되나요? 많은 분들은 막 그런 거 질문하잖아. 30년, 40년 아파트 사면 이제 재건축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아파트도 레벨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라고 봤을 때 낡은 아파트는 건물 가치가 없는 거고 결국 그럼요. 이 토지 가치가 어떤 거냐 했는데 이 토지 가치가 또 서울은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토지 가치가 이제 생명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멸실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죠. 비용이야. 근데 건물을 또 필요는 해요. 왜? 입주권을 받으려면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니까 재개발에서도. 입주권이 없고 땅만 있으면 따지잖아요. 뭐 90제곱미터 가지고 뭐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일 뿐인 거지. 이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물론 감정평가 좀 더 받을 수는 있는데 크게 영향 없죠. 대부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이제 개포주공 개발되기 전에 네. 5층짜리 아파트 시절에 네. 고객을 데리고 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야, 썩어 빠진 이거는 아파트를 그렇죠. 나보고 지금 사라는 거야. 지금 이게 아우 씨 이거 무너지겠다 이걸 어떻게 사라는 거야 하는데 그분은 이 땅을 보지 못했죠. 개포주공이 콘크리트는 다 무너져 가는데 이 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4평이다. 공급 면적. 그렇죠. 땅이 더 많아. 공급 면적보다 땅은 16평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땅이 많을수록 내 감정평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내가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요. 네. 그러면 이 땅의 가치를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평가 기준이 있는데 물론 대지 지분이 많으면 좋죠. 언제 대지 지분 다 떼보냐고. 그러면 첫 번째 보는 게 용적률이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딱 나오니까. 네. 용적률이라는 게 이제 우리 책상에 있잖아요. 이게 땅이야. 그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용적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할 때는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유리하겠죠. 왜? 용적률이 200%면 이 정도 짓는데 500%면 이렇게 지으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를 살 때는 이미 용적률이 높은 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재개발을 하려면 재건축을 하려면 더 올라갈 높아야 때가 그럼 서울시가 종상향을 시켜줘야 되는데 쉽게 해주나? 그렇죠. 안 해주죠.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또 이게. 그 매우 어려워요. 네. 이거 한번 종상향 시켜주게 되면은요. 나도. 특혜 시비가 일어나면서 왜 나는 안 해줘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안 해줍니다. 진짜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요즘 종상향 없습니다. 종상향이라는 게 올려주는 거예요. 토지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뭐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우리는 낮은 거. 낮으면 낮을수록 재건축, 재개발할 때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무조건 낮아야 되는데 개포주공이나 둔촌주공이나 옛날 고덕주공 네. 5층짜리가 용적률이 80%였어요. 그렇죠. 80%인데 예를 들어서 270%로 지으니까 일반 분양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냐.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서 일반 분양가 받은 거로 공사비가 충당이 되고 돈이 남으니까 오히려 더 줘. 너는 땅만 제공해줘 라고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저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거의 사라지다 없죠. 보니까 네. 용적률이 그래서 목동이 인기 있는 이유가 용적률이 110에서 한 150% 그렇죠. 정도 되니까 그나마 잘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250%, 뭐 300%까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얘들은 이제 고민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좀 돌아와가지고 이제 300%짜리들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주택 200만 원 공급. 주택 200만 원. 맞아요. 그 시기에 집을 많이 지었던 곳들은 300%까지도 많이 허가를 지어야 해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들이 나이가 이제 거의 30살이 되어가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벌써 그렇게 30살 넘었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재건축이 될 거라고 보고 사도 되는 거냐가 이제 질문인 건데 저는 사실은 안 된다는 게 3종인 쉽지 경우라고 않다. 볼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라고 봤을 서울시는, 때 네. 서울시 250%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어찌 보면 이 용적률보다 더 높게 지어진 아파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이 찾아먹었어. 그런데 이거를 과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돈을 더 내면. 근데 돈을 더 너무 갑자기 그게 훅 들어오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안 되죠. 출구 전략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패닉 바잉을 하는 세대들이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낡으면은 재건축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면 재건축이 되겠죠라는 이야기를 바람직하지 하고 않아요. 그렇게 물어를 보시더라고요. 이게 네. 윤수민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게 자, 따져보자고요. 재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모여서 네. 우리끼리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이라는 그렇죠. 회사를 맞습니다. 만들고 우리끼리 동의해서 조합장 대표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돈을 적게 내고. 그렇죠. 아니 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그냥 신축 아파트 사든가 일반 분양을 받지. 굳이 내가 이거를 15년, 20년을 개고생하면서 참아서 신축 아파트가 된다? 그걸 참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게 받든지 많으니까. 아니면 적게 내든지. 그렇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가 조합장이야. 예전 두꺼비는 돈을 줬거든요. 왜? 용적률이 낮으니까 그쵸. 사업성이 좋으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네. 300% 넘어가게 되면 한마디로 일반 분양이 안 나옵니다. 없다고 봐야죠. 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 없다고 거의 봐야죠. 1대1 재건축을 해야 돼요. 네. 1대1 재건축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집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어요. 이거 새로 지으면 돈 누가 내요? 내가 내. 내가 내든가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 내든가 내는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네. 1대1 재건축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능력이 돼. 야 하자. 난 새 아파트 하고 싶어. 공사비 한 8억 나오는데 난 낼 거야. 야 새 아파트 되면 10억 올라. 내.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이웃 주민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8억 내고 뭘 해? 나는 지금도 만족해. 그냥 구축에 살아. 난 8억 내고 신축 아파트 되는 거 싫어. 수많은 이해관계의 다툼이 생기면서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은 동의를 잘 받아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도 시간이 15년 정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10년 아무리 빨라도 10년 15년 정도 걸리는데 하자 말자 안 된다. 서울시는 또 기부 체납도 안 해. 야 니들 아파트 지게 되면 도로도 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그럼 우리 용적률 올려줄래요? 종상향 좀 시켜주세요. 야 니들 아무리 종상향 해줘도 300%에서 그렇지. 먹을 게 없는 거지 더 이상. 니들을 준주거로 바꾸려면 다른 데서 가만히 있지 않아. 명분이 없어. 맞아요.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 300% 지었는데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아파트 살 때 네. 토지대장 딱 빼봤는데 와 여기가 용도 지역이 준주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네, 달라지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염창동에 뭐 뭐 아파트 이름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봐요. 네. 얘들도 300%가 넘고 369%입니다. 369%. 한 250세대 돼요. 네. 이거는 사도 되냐? 그러면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3종의 일반 주거 지역에 지어진 300% 아파트는 답이 없는데 답 없지. 그래도 걔는 일단 400%까지 지어주는 땅이니까 준주거, 중공업 이런 데들 그나마 낫다. 그런 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 살짝 낫네. 얘는 또 한강변이긴 했어요. 그럼 더 메리트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는 아파트지만 결국 깔고 있는 땅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어려워요.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해주는 건데 구축 아파트 살 때는 네. 일단 세 가지 봐. 우리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 그렇죠. 네. 구축 아파트 살 때 일단 용적률을 봐야 돼요. 네. 용적률은 구축 아파트를 살 때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200% 아래일수록 요즘 100% 아래는 없으니까 그렇죠. 200%보다 낮을수록 올라갈수록 사업성이 한마디로 용적률이 낮으면 내가 돈을 적게 내고 용적률이 200% 올라가서 250, 300% 갈수록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돼. 네. 기준입니다.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앞서서 용도 지역이라는 그렇죠.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 중에서도 뭐 2종보다는 3종이 더 많이 짓고요. 준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더 높고 상업 지역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떼 보는데 그럴 리가 별로 없습니다. 막 가끔 와 상업 지역이네. 상업 지역의 300%는 또 이게 상대적으로 낮아. 그렇죠.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가끔 그런 게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 어디 있는데 거기가 상업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세 번째는 이제 대지 지분을 좀 봐요. 그래도 그렇죠. 대지 지분을 보면 등급이 등급 떼보면 대지 지분 나오잖아. 몇 퍼센트 나오면 대지 지분이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는 땅이 많을수록 감정 평가를 많이 받고 추가 분담을 적게 내니까 요 세 가지는 체크 포인트로 우리가 좀.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미래 가치가 낮은 고령 주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용적률이 무조건 높다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다 안 좋은 300%라고 해서 다 낙인을 찍고 볼 건 아니고 300%라도 땅의 가치가 이게 400% 내가 더 먹을 게 있는 땅이냐 재건축해서 더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기 지자체에 가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빌지 않고도 올릴 수 있는 땅이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야 예를 들어 한강뷰에 부천의 압구정동인데 용적률이 300%야 저는 그거는 된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야 돈 낼게 공사비 야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그거 내가 10억 낼게 충분히 맞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 말씀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나 지역이나 시세의 가치라는 분들 사실 진짜 새로 지어가지고 하면은 그 레미안 젤리투스 이천동에 있는 그건 1대1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입지도 봐야죠. 입지도 봐야 되고 무조건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건축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방인데 용적률 80% 아파트인데 그렇죠. 이거 재건축 되죠? 사. 지방에 용적률 80%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굳이 재건축을 왜 하냐고. 맞아요. 빈 땅도 맞아요. 늘렸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따져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좀 현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자 얘기. 매입은 기술, 매입은 기술. 매각은 예술.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결국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산다 이거예요. 파는 거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고 내 조건에 맞게 파는 게 정말 어렵다. 매각은 아티스트. 예술이다. 아티스트 영역이라고. 우리가 아티스트네. 네. 그래서 파실 때 출구 전략.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사서 팔고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진정한 부동산 투자자의 원래 자세다. 투자도 매도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네. 6만 원에 사가지고 5만 5천 원대 팔면 꽝이잖아. 네. 기다려서 지금 10만 전자 갈 때 파는 그 이득. 그러니까 진짜 매도가 중요한 거. 아티스트 맞네. 아티스트 맞죠. 아트, 시점, 아트. 그다음에 상대방 이런 모든 걸 다 고려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힘들다. 아티스트.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티스트가 돼야 돼. 우리가 그거를 도와드려야 되는 이제 일을 하는 거고. 네, 뭐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속도전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고 다 될 것 같아 보이는 약간 신기루적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각은 예술입니다. 예술가적인 시선을 가지고 매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야. 출구 전략을 잘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택의 구입을 선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어떻게 아닌가. 예술을 할까? 우리 돈워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채널 홍보까지 또 해주십니다. 네, 결국 땅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럼요. 부동산은 구축 땅이다. 아파트는 땅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